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는 편이신가요? 사실 우리는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서 또 책을 많이 접하지는, 많이 읽지는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책을 읽는다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동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지식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은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에, 아는 정보라고 하게 되면 많은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죠. 알기 때문에 슬 이렇게 읽어보면 되는데, 모르는 정보들은 뭐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끔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TV를 본다거나, TV 바보 상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 생각들을 이제 그 패널들이 굉장히 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MC라든가 그런 게스트들이 생각할 겨를을 가질 필요도 없이 이렇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생각할 그런 시간들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 사실 우리는 책을 읽는다는 측면들이 스트레스를 동반한다라는 그 부분으로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권의 책에서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은 기간 동안에 또 놀라웠던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독서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으로 풀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이 가장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으로 막 풀었었어요. 그런데 독서도 굉장히 이런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난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이 책에 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어떤 연구 결과냐면, 자, 산책, 독서, 그리고 책 읽기, 독서 했죠. 독서, 커피 마시기, 그리고 게임하기를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위가 뭐인지 아십니까? 독서입니다. 자, 그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가 68%가 감소가 돼서 1위였고요. 두 번째는 음악 감상이었습니다. 자, 61%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라는 그 결과를 알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생각한다는 그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죠. 이런 독서, 우리나라 성인 같은 경우는 1년에 8.3권을 읽는다고 해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편인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작년보다 0.8권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는 독서하는 그 비중, 점점 권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죠. 자, 일반적으로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 항상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얘기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선구자가 평생을 거쳐서 연구했던 그 연구 결과를 짧은 시간에 독서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흡수할 수 있다, 알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연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정보의 흡수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책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후회를 덜어준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를 들게요. 세 갈래의 길이 있다고 칩시다. A와 B와 C 세 갈래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갈래의 길을 다 갈 수는 없죠.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두 개를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길을 사전에 미리 가봤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길이 더 올바른 길이고 더 빠른 길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선택을 하고 그 길이 다행히도 이제 올바른 길이었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정말 해피 엔딩인데, 근데 이 길을 가는 도중에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았을 때, 그리고 너무나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나 멀리 왔을 때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괴감을 느끼게 되죠.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고승덕 변호사, 전 변호사였죠. 그분의 그 책에서도 T1, T2법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후회를 덜어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죠. T1, T2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A와 B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현재 가치, 본인이 스스로
현재 지금 당시에 느끼는 중요성들은 그 차이가 있겠죠. A와 B의 중요성들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A를 먼저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B를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자, B를 먼저 선택한다면 A는 나중 추후에 할 수가 있다 라는 그 정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그 선택적인 부분에 대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T1, T2 법이에요. 자, 예를 들게요. 우리 대학생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대학생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 그 현재의 중요한 가치는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연애가 있습니다. 연애를 한다라는 그 부분, 굉장히 그 당시 혈기왕성한 나이인 것만큼 연애를 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그게 A라고 칩시다. 그리고 B 같은 경우 취업이에요. 자, 그런데 연애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B인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을 투자하는 그 시간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A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애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취업의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취업하지 못한다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B인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A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측면, 후회를 덜어주는 방법론, 이 부분이 고승덕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외 주재원 근무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한 3년 차에 이 해외 주재원 근무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청제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외 주재원 보내지를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부족함이 없다. 3년 차 정도면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 적응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월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재원 근무를 선택했었던 그 당시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주변의 동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 왜 지원하냐? 아니, 뭐가 부족해서 지금 지원하는 건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랬던 그 질문을 하셨던, 적극적으로 왜 갈 필요 없는데 왜 가냐 라고 그 적극적으로 얘기하셨던 분도 여기 계시는 몇 분이 계시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 해외 주재원 근무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고요. 1,500권 이상의 그 책들을 접함으로 해서 굉장히 생각의 폭도 넓혔고,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며 출판까지 계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외 주재원 근무를 선택하는 것과 국내 근무를 선택하는 것 중에 해외 주재원 근무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는 많은 성과적인 측면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근무했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이 선택의 그 부분들은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자, 7막7장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신화는 없다. 이런 여러 권의 그 책들을 접하면서 이 책의 공통점은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에 도전을 했을 때, 이제 국내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선택해 더 큰 성공을 이루었던 그 모습들, 그 도전했던 그들의 그 정신, 결과적인 부분까지 이런 책들을 통해 접하다 보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이 해외 주재원 근무 모집하는 그 당시에 그를 보고 지원을 바로 망설이지 않고 지원할 수 있었던 동기는 이 책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책에는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자, 소설책, 인문학책, 그리고 뭐 재테크책, 그리고 자서전 등등이 많은데, 저는 그 전기라고 표현을 하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삶의 후회를 덜어주기 때문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들의 평생 동안 연구 결과를 단시간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전기 같은 경우는 그들의 삶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죠. 자, 책 한 권에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적인 부분, 간접적으로 다 살아본다 라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선택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공통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낸다라는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들을 쭉 한번 어린 시절 때부터 성공했던 그 지금의 모습에 있는 그것까지 경험으로 얻을 수가 있다.
경험이 간접 경험이죠. 직접 경험은 사실 살아봐야 됩니다. 살아봐야 되지만서도 간접적인 그런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삶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아요. 자,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방향성들을 딱딱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공자들이 공통점들이 하나둘씩 있다라는 거죠. 칠막칠장의 홍종욱 씨거든요. 전 국회의원이었기도 하고 CEO인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있는 중학교 그 당시에 한 권의 그 책을 읽고 그 하버드 대학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전을 해서 하버드에 갔고 하버드에 입학을 해서 출판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인이 되었죠. 유명인을 통해서 국회의원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그 측면, 이런 하나의 계기가 이 책을 통해서였지 않겠습니까? 이 책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책, 앞서도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해외인 주재원 근무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분의 삶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생활을 하는 그 당시가 있었습니다. 자, 준비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알바들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런데 본인은 알바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사실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성에 너무 안 맞아서 바로바로 잘리니까. 자,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자, 이처럼 책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대략적으로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들,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서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결과치까지 좋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공자들을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어린 시절 때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는 전기를 읽었다, 즐겨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시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운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이런 전기를 즐겨 읽었다라는 그 내용들이 운명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주식 세계 제1의 부자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스노우볼이라는 책에서 그의 전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어린 시절 자서전을 즐겨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 현대 창업자지 않겠습니까? 자, 그분 같은 경우도 이 책에서 어린 시절 전기 읽었다, 즐겨 읽었다라는 그 부분을 담고 있고요. 여러 번 추천드렸던 책인데요. 벤저민 프랭클린 자서전도 마찬가지로 그 역시도 전기를 즐겨 읽었다. 공통점이 딱 나오죠. 자, 이 책 같은 경우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자서전을 즐겨 읽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성공자들은 자서전을 즐겨 읽었습니다. 자, 인생에 대한 노하우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죠. 전생애를 담고 있는 게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을 읽는 순간 그 삶의, 그 사람, 지은 이의 삶에 대한 노하우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 한 번 읽었을 때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읽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활 방식,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성공을 이뤄간다라는 그런 측면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자서전이기 때문이죠. 자, 이 자서전을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후회를 덜어줘요. 자, 어떤 행동들이 공통적으로 이 자서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통점 확인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통적인 부분들은 꾸준하게 추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입증이 된 거예요. 벌써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알았을 때 확신을 가지고 그 행동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모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꾸준한 그 메모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처럼 후회를 들어주는 방법, 이 자서전, 책 읽기에 있다라는 사실 알려드렸습니다. 죽을 쓰고 있을 때 당신들도 죽 쓰고 있냐 인생이. 죽을 쓴다고 판단하면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지금 재정비를 하고 지금 제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 진짜 이유, 삶의 후회를 덜어준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